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총선 특집으로 지금 금천구 총선 예비 후보자님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수정 진행자님이 아닌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제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입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면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설 그렇죠. 이제 설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양력을 몇 번 하고 있는데 양력을 제가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1953년 생이고요. 그리고 경북 상주 출생이시고 서울대학교 무역학을 좀 학사를 졸업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일단은 뭐 민주화 운동 유공자고요.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김대중 민주당 총재의 특보를 지낸 바가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처음 온 거는 2002년 16대 국회의원 중에 장성민 의원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근데 그분이 의원직 상실하고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금천구에 오셨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2012년 19대 국회의원 두 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내셨고요. 2018년부터 2020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혹시 이 경력에서 뭐 더 추가될 거나 좀 빠질 게 있나요?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네. 2016년 초가 아니라 네. 2015년 12월 18일입니다. 네. 예. 2개월 차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양력 좀 넘어가면,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는 일단 2016년에가 20대 총선이 있고요. 2020년대 21대 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때 2016년에 3선을 좀 노리고 크게 하셨는데 내부 경선에서 일단은 공천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좀 이렇게 다시 출마를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오랜 동안 금천구에서 좀 살고 계시고 특히 국회의원 이렇게 해온 와중에서도 다시 나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길고 깊었습니다. 멈춰서 있는 금천구, 완전히 사당이 되어버린 금천구 민주당을 이대로 둘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생, 민주, 평화 모든 측면에서 무너져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조건이지만 제가 나가서 제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금천구가 멈춘 민주당 금천구 그리고 사당이 된 금천구 두 가지 얘기하셨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민생 그리고 이제 평화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얘기한 건데 이 멈췄다라는 것과 사당 요건 좀 어떤 건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의 주민들이 아주 소망하는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도하부대 이전 신안산선 건설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했습니다. 제가 16년에 국회의원에서 내려오고 나서 주요한 국책 현안 뭐 국책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금천구의 현안들이 하나도 해결되거나 진척되는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8년입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사당은 지금 예를 들면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네네.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회는 전혀 그 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구의원 후보 모두를 경선을 없이 그냥 단수 공천했습니다. 네네네. 그 공천 중에는 시의원 후보로는 자기 친구를 구의원 후보로는 자기 비서관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공당은 공당다워야 하는데 이거는 개인 사당이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정당이냐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두 개 다 이렇게 사실 같은 단계 구청도 사실 현안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청장이 16년째 지금 민주당
구청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다 내부의 칼이 되긴 하는데 사실 같은 당이지만 해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 필요하다. 아닙니다. 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도화부대 이전 신안산서 건설 구청장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고 네. 예를 들면 물론 검천구청의 그동안 각 구청장들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네. 근데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요 현안 큰 현안은요 다들 함께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이 맨 앞장서서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19대, 20대, 21대 모두 민주당이고요. 구청장도 민주당이고 일단은 능력 있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점을 약간 같은 당이지만 반성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그 요거는 그 한국 그 전국 이야기는 좀 뒤에 나오니까 그러면은 참 사실 오랫동안 지금 학생운동도 하셨고 노동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오래 좀 하셨는데 이 오랜 시간 정치를 하면서 나만 이렇게 철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 이런 게 좀 무슨 예,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시도할 때 우리 고등학교의 3학년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시위를 주도해서 3번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서민의 일과 삶이 편안하고 따뜻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평화 속에서 통일로 가는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고 저도 어른이 되면 이런 노력 속에 나도 작은 힘이나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랐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서울은 무한대로 팽창해 가는데 예를 들면 지방은 점점 더 쇠락해 간다든지요. 서울에서도 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이 이게 좀 좁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천구에 와서 네. 사실상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검천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좀 저발전돼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는 사실은 체면 같은 거를 다 걷어치고 국책사업 이런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정말 진력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검천구에 오니까 첫 번째 수건이 도화부대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2002년이죠. 2002년.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한 10년 동안 모든 후보들이 선거에만 나오면 그 얘기를 했는데 항상 네. 그대로였습니다. 2003년 3월 10일 그 언저리로 기억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한 보름 됐을 때 청와대 관저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동부 장관, 수석 비서관들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저녁을 먹고 다들 가는데 제가 노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하부대 좀 내보내 주십시오. 대통령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군부대를 내보내 달라는 곳은 엄청 많은데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간곡히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그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얘기할 때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2002년도 저 후보 때 유세하러 오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검천구는 서울이지만 TV 문학관입니다. 이건 엄연 소재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서 물론 여러 사람이 노력이 합쳐졌습니다만 사실은 도하부대가 옮겨가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이 도와주신 게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신안산서는 예를 들면 제가 17대 국회 때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이런 예산들을 확보했는데 제가 2008년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딱 멈춰서고 그 예산이 국고로 다시 반납됐습니다. 아, 19대 국회에 가서 해마다 정기국회 때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걸 확인하고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이런 활동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는 기본 계획을 하다가도 중단할 수 있고 기본 설계를 해놓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뒤로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건 돈이 수백억 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시 설계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7대 국회의원 하면서 정부를 설득하다가 압박하다가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통해서 신안산선 결국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 그때 출발해서 2019년에 착공을 했고 이제 준공을 내년 후년 내년인가 그렇게 하죠. 네. 이제 멀리 하나 이제 준공이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치 철학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서민은 공중심 그리고 이제 인권 그리고 이제 평화와 통일 요거 세 가지를 이거 젊었을 때라고 얘기하셨는데 몇 살 때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많이 정리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아주 강화되고 있던 그렇긴 시기입니다. 하죠. 예. 제가 학교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사실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제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아 있었어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정리하셨고 예.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야, 난 고등학교 때 뭐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이거 지금 지역 발전에 대해서 사실 경북 상주 출신이세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고등학교 때 지역적으로 이게 뭔가 발전이 아니 이제 저는 고도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불균형은 뭐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극도로 불균형한 건 옳지가 않다고 본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돈이 주어져도 그건 소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추가로 생기면 그 소비로 연결되고 그렇죠. 경제가 네.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 균형 발전이 그게 경제도 발전시키고 네네. 사회의 통일성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 그런 네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랜 시간 아까도 뭐 좀 정치를 하시고 마치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좀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정치 윤석열 정권이 지금 1년 반 됐죠. 근데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시끄러워요. 많이 시끄러운데 여기 한국 이 대한민국의 정치 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게 문제? 네, 그 해법이 심각합니다. 뭐인지. 지금의 정치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심각한 원인이 뭐고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따질 때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문제를 우리가 파헤칠 때는 주된 측면이 뭐고 부차적인 측면이 뭔가를 따져야 하는데 주된 측면은 뭐냐? 압도적 문제가 뭐냐? 현 정권의 무능, 독선, 폭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정사 최악의 정권이다.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든 조직이든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부의 관리가 잘못되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쳤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국민을 주민을 섬기는 충성심입니다. 그런 게 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이 강경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니까 서로 심각한 공격을 하면서 혐오 정치, 대결 정치 뭐 이런 거 예, 나온 거죠. 정오 정치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보면 이 폭정을 차단해야 그 토대 위에서 대화 토론 타입의 정치 문화 정착이 가능할 거다 봅니다. 이런 식이 되면 어쨌든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폭정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폭정 차단의 가장 확실한 담보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압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정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정권 초기인데 네네. 국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 총선에서 가정입니다. 야권이 약진하고 네.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지금은 거부권을 그냥 막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오면 거부권도 참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간평가인데 중간평가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옛날처럼 하기는 힘들겠죠. 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석수는 그 평가의 결과물인 거고 지금이 현재 정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옳고 그름 예를 들어 그거의 결과로 의석수는 뭐 민주당의 의석이 나올 수 있든 아니면 야권의 의석이 많이 나오는 게 결과있고 사실 중간에 국민들의 평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있으면 현재 정권의 폭정이 차단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정치의 문제 좀 들어봤고요. 이제 금천구 얘기를 많이 저 지금 사실 2002년에 금천구 오셔가지고 지금 만 22년 동안 금천구에서 가장 오래 살고 계시는 후보십니다.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 하시고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계속 하신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안영환 의원도 지금 딴 데 가셨고 그 전에 장성민 의원도 뭐 딴 데 가셨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훈 의원은 했지만 지금 살고 계신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22년째 금천구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 좀 가슴 아프긴 한데요. 하여튼 금천구의 지금 미래 어떻게 좀 펼쳐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멈춰선 금천구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멈춰선 것을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겠죠. 저는 좀 자신이 있는 것이 제가 도하부대를 이전시키고 신안산서를 출발시킨 사람입니다. 도하부대 옮겨가는 곳에 군인들도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가는 것이 쉽잖아요. 네. 물론 막사가 비도 새고 참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지만 옮겨간 데는요 정말 잘 지어줬습니다. 막사도 훌륭하게 그쵸. 체육시설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 근무하던 장병들도 참 괜찮다고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제가 X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돈 엄청 들었습니다. 네. 신안산서는 대략 4조의 돈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계속 멈칫거려 온 거죠. 그걸 제가 성공시킨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현안도 제가 풀어나가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많습니다만 우선순위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군부대를 완전히 이전하고 거기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종합병원이 주민들의 아주 소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은 많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나라에 4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원, 어쩌면 그걸 넘어서는 상급 종합병원을 넘어서는 그런 병원도 제가 얘기를 해와서 좀 진척시켜 왔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안산선역 출입구가 한 개인데 그걸 늘리겠습니다. 척수역.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전에는 지하철을 만들 때 땅 위에서 파서 지하 뭐 5m, 10m 이런 정도 내려가는데 이 신안산선은 공법 위반을 따라서 지하 40m, 50m, 60m에서 구를 파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 파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역으로 내려가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걸어 내려가시거나 뭐 에스컬레이터 한번 타시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됩니다. 그렇죠. 4, 50m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만드는데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게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산선이 4조가 넘는 돈이 걸리는 사업인데
그걸 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바라는데 500억을 추가로 해서 그 출입구를 못 만든다? 그거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주요 현안 국책 사업의 해결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국회의원의 능력 발언권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말을 했을 때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경청하고 그걸 어떻게든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올리는 겁니다. 그건 결국 그 국회의원의 발언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거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여기 저 난곡역에서 네네. 벽산아파트, 은행나무, 시흥사거리, 금천구청역, 하안동으로 가는 금천광명선 금강선. 예, 네. 이것을 제가 건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서울시도 경전철들이 전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또 하나는 금천광명성은 BC 비용 편익 분석이 1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 당국들은 그건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BC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터를 어떤 요소를 도입해서 어떤 가중치를 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저는 그 수치가 아주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걸 한 제가 제가 뭐 사례를 하나 예로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상가, 철제상가, 저기 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분들 제가 그 대략 부지도 제가 제 눈으로 봐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생업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좋은 대체 부지를 마련해 드리고 저기를 금천구 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저기를 복합 개발해서 그것도 그냥 뭐 사업 시설만 짓고 한 게 아니라 주민의 저는 물론 구청이 예산상의 한계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주민의 소망대로 복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금천구청역이 너무 좁고 불편하고 그리고 금천구에 내렸을 때 그 금천구 이미지도 뭐 생각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천구청역 일대를 다른 역들 보면 잘 이렇게 지어놓고 다양한 상업시설도 있고 뭐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갖춘 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건 결국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전문가가 봐야 될 겁니다. 그 유동인구도 있을 테고 교통인구 뭐 혹은 금천구의 상권 다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금천구 실정에 맞는 역사를 개발하고 역사를 만들고 그 일대를 복합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음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성하든지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공군부대 이전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나가고 그거를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완성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주 길게 소요되지 않는 것은 제가 완성하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확실하게 출발시켜서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군부대 이전은 완전 이전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약간 지금 유성원 청장이나 여기는 부분 이전 아니면 그 공군부대가 여기 현대화로 해서 이제 약간 조금씩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낸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하부대 6만 평이고 공군부대 4만 평입니다. 도하부대 옮겨간 노력에 저는 한 5분의 1이면 저는 옮겨간다고. 왜냐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정부의 지원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끌어내면 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게 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아니면 뭐 하여튼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하부대 들인 돈의 극히 일부만 갖고도 저건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예,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일머리를 알지 않습니까? 일머리 있다, 능력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우정의료재단이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지금 일단 계획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토지 정화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토지정으로 빨리 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 우정의료재단이 아까 얘기했던 그 42개의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요. 그 부영 땅에 6,000평 병원 부지를 묶은 것이 제가 묶은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서울시와 네. 협의를 통해서 검천 주민들의 소망이 종합병원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병원 부지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병원 부지로 묶인 것이거든요. 뭐 부영은 마땅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구체적인 병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상급 종합병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름만 되면 모든 국민이 알만한 병원들이 한 병원을 하나 갖고 있는 데도 있고 2개, 3개 갖고 있는 데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병원 중에서 아주 비싼 땅 위에 있는데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각이고, 또 이 병원 짓는데 돈이 별로 안 드는 게요. 은행의 부동산 자회사들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의료 설비를 다 대주고 리스해 줍니다. 따라서 병원을 새로 지을 때 뭉칠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건립하는 거 그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고 많은 시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공약이 금천구 현안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 공군부대, 대학병원, 그리고 뭐 그 유통상가하고 설계상. 근데 많은 후보님들이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요, 나는 내가 할수 있다. 내가 말씀드린 네네. 것은 내가 누구나 말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말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진척시킨 게 있나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내가 보기엔 주요 현안 진척시킨 게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주민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은 국회의원이라고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네. 네. 그리고 검천구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완전 사당화돼 있고 예. 패거리 집단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거리 집단. 네. 강한 비판이. 아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구위원 후보를 모두 단수공천했습니다. 네네. 아까 친구 네. 비서관 공천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천 학살입니다. 정치적 학살입니다. 사람에게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높낮이로 보는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국무총리를 만나서나 여기 은행나무 시장에 야채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서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볼 때 시구위원이 크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분들에겐 그게 자기 인생을 건 일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건 일을 하는데 그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나는 정말 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위원회가 당원이 주인인 공간이 돼야 됩니다. 네네. 지역이 당원들이 누구나 아무 때나 가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뭐 저녁이 되면 뭐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내가 근래 와서 우리 저 오랫동안 민주당을 사랑해온 당원들을 만나 뵈면 지역위원회 갈 마음이 안 생겨 꺼려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 생긴다. 제가 있을 때는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고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지역위원회 자기들이 우리 집처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한 김에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합니까? 가장 큰 권리가 후보를 자기 손으로 선출하는 권리입니다. 네네. 그 권리를 빼앗으면 그게 무슨 공당이고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네.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수공천 했던 것이 일단 인생을 건 거인 그 활동하시는 정치인들에게 일단은 경합까지는 하게 만들어지지 않냐. 그 다음은 그들의 능력이긴 하겠지만 그런 그 비판으로. 근데 그때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단수공천한 지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당시에 있던 비대위 지도부가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용인했습니다. 각 의원들이 자기 동네를 물론 검천군 아주 심한 경우인데요. 예. 다른 경우에도 뭐 많더라고요. 예. 그런 일을 저지를 때 비대위 지도부가 제지했어야 됩니다. 그거를 중앙당이 그냥 넘겨준 겁니다. 당시 비대위 지도부 네네.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난 그 사람들 정말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네. 원론 되게 한 10분만 하자고 되게 짧게 하셨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천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평가도 들어봤고 금천 공약, 그런 금천에 좀 문제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좀 할 것 같아요. 혹시 좀 못하신 이야기나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저 이목희는 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압승해서 현 정권의 폭정을 차단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회를 바로 세우고 금천구의 주요 현안들을 다음 임기 내에 완성하거나 확실하게 출발시키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설전 예비후보자 송정 특집 이목희 예비후보자님을 모시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